누구냐 너? 진상명입니다. 저에게는 약 20편이 조금 넘는 인생 영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인생 작품을 소개할 땐 괜시리 조심스럽습니다. 이 영화가 인생 작품인 이유를 말하라면 수만 가지 정도 될 텐데 제가 말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자칫 이 영화를 그 몇 가지로 한정짓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고전의 반열에 오를 이 처연하고 섬뜩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아 근데 뜬금없이 왜 하필 오늘 올드보이냐고요? 그건 바로 내 맘입니다. 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구원을 갈망하는 복수 뒤에 남은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죠. 자기 죄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 인간이 더 큰 죄악을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본다. 복수 3부작의 한가운데 있는 영화 올드보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많은 관객들이 알다시피 복수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일반적인 복수극과는 다르게 복수가 끝난 뒤 밀려오는 허망함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우진입니다. 이우진의 복수는 과거 자신이 누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죄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무려 15년을 준비한 복수를 통해 이 죄의식을 오대수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이우진의 이야기.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감금됐던 오대수가 자신이 가둬진 이유를 그런 대로 무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았다. 즉 지난날의 자기 죄를 알아가며 그 어리석은 복수 게임에 발을 들여놓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올드보이의 주된 내용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낸 셈이야.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이우진은 심장에 모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는 그의 삶을 유지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오대수. 바로 오대수에 대한 복수이며 죄의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지금껏 살게 했죠. 그에게 복수란 삶을 지속해나가는 모터이자 잠시나마 죄의식을 탈피해 오대수를 범인으로 만드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우진에게 오대수란 존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탐악꾼.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 거야. 이우진은 복수의 끝에 찾아오는 고통, 허망함, 그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대사는 얼핏 오대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결국 복수로 인해 파국을 맞이할 스스로의 운명에 되뇌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수를 하는 동안은 처자식을 잃은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거라며 오대수에게도 복수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오대수는 이 도발을 덥석 물어 파국적인 게임에 동참하고 말죠. 못 끝날 것 같아. 이제 복수심이 아예 내 성격이 돼버렸어. 그 말은 즉 이 어리석은 복수의 게임에 참가한 이상 이우진과 오대수는 구원이 아닌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은 또한 대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는 구약 성경 잠언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대사입니다. 오대수에게 건넨 이 대사는 말이 너무 많은 죄, 즉 소문을 퍼뜨린 죄로 오대수가 이수아를 죽인 범인이 본인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야만 사냥꾼이자 그물치는 자인 이우진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대사 역시 오대수를 향한 말이었지만 결국 이우진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진은 사실 수아를 죽인 건 오대수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대수가 이우진에게 너에게도 누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우진은 에이 별로 재미없다 라며 말을 돌려버리죠. 즉 이우진은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오대수에게 덮어씌워 죄의식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대수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며 혀를 자르고 우진의 복수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에게는 그제서야 온전히 자신만의 과거가 된 기억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합천댐에서 누나의 손을 놓은 그때 그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화는 복수를 수단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해도 그 복수가 설령 목적대로 성공한다 해도 결코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원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이제 우진은 대수가 소거된 이 과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의식으로만 가득한 과거를 5분도 채 감당하지 못한 그는 스스로에게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끊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다는 것, 즉 구원이란 결국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수를 통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들 그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동창생이었던 두 사람, 그러나 오대수에 비하면 한참은 소년 같아 보이는 이우진이 올드보이보단 영보이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이유는 어쩌면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15년 넘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박찬욱 감독 작품에선 늘 금기의 위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드보이는 납치, 감금, 근친, 수간 등 수많은 금기의 선을 넘나들고 있죠. 이런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요소로 펄떡이는 이 작품을 두고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가장 젊은 영화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올드보이는 알다시피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수. 오이디푸스와 오대수, 어째 이름부터 닮지 않았나요? 올드보이와 오이디푸스 신화는 근친상간의 모티브, 그리고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하는 징벌 모티브가 동일합니다.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아들 오이디푸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친상간이 아버지 오대수와 딸 미도 사이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점. 그러나 오이디푸스와 오대수 모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신탁과 이우진이라는 숙명에 의해 금기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뽑고 영원히 방랑하는 것처럼 오대수도 스스로 혀를 자르고 영원히 홀로 자신의 과거를 방랑한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요,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오대수 역시 이우진처럼 자신의 과거에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고 영화 말미에는 스스로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짐승만도 못한 자신에게도 살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묻죠. 오이디푸스와 오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죄업을 즉시 받아들여 영원한 고통의 시간으로 떠난 것과는 다르게 오대수는 죄업의 고통을 잊기 위해 최면의 힘을 빌려 과거의 자아를 분리하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가 평생 금기의 죄업을 업고 가는 구조는 어쩌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선되는 이 현대사회에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여 비극적 운명을 주도하는 주체를 신이 아니라 인간 이우진의 복수로, 또 징벌을 받게 되는 오대수가 죄의식에서 탈피하려 최면을 시도한다는 현대적 비극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면을 마친 오대수의 표정, 미도를 품에 안으며 과거의 기억이란 잘라먹은 듯이 활짝 웃지만 이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는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과거의 죄업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이우진처럼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의 최면이 실패한 건 아니었을까요? 테베를 떠나 자신의 딸이자 남매인 안티고네와 함께 고독한 여정을 떠났던 오이디푸스처럼 오대수는 자신의 딸이자 연인인 미도와 함께 홀로 과거의 죄업을 간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우진은 죽었지만 그의 복수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오대수는 이제 더 이상 웃어도 완벽하게 홀로 비밀을 간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억지로 웃어 보인다 한들 그의 얼굴은 고독한 자의 일그러진 얼굴일 뿐이죠. 오대수는 이제 이름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던 오대수는 이제 매일 평생 수습할 수 없는 과거를 살아야 합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올드보이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이 비극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사랑해.